원희룡 지사가 공들여온 블록체인과 전기차, 화장품 등 3개 산업이 특구 지정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보안 요구를 받은 전기차가 2차로 지정될지 주목됩니다. 고산리 주민들이 당산봉 인근 정비공사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공사 중단과 사업 전반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족구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는 감염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확산 속도도 빨라 영유아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물 착공을 미루는 토지주에 대해 직권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7개 시도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는데요. 제주도는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화장품 등 특구 3개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을 들였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으로 넘어갔고 그나마 전기차는 보안 요구를 받아 2차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록체인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던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신청한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됐고 전기차는 최종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부산, 전기차와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모빌리티는 전남,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경북이 낙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번에 탈락한 7개 자치단체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보완 요청을 받은 전기차 사업 계획을 대폭 보강해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구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 행위 시장에 대한 집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기부에서 좀 더 집중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정 과정에서 전기차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연관 산업 육성과 경제적 효과,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2차 선정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원희룡 지사와 반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반대단체와 함께 원 지사가 패널로 참여하는 공개방송 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내일 오후 강원보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반대 측이 요구하는 원 지사와의 1대1 토론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오는 29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산리 주민들이 오히려 붕괴 위험만 커졌다며 공사 중단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진행한 당산봉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면적의 40%가 절대보전 지역이지만 원형이 무색할 만큼 토사를 깎아내면서 붕괴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공사 부진의 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고산리 주민들이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가 낙성 민원을 운운하며 공사를 추진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줄도 몰랐다며 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만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꼭 밝혀라. 누구를 위한 공사이냐. 주민도 모르게 시작한 절대 보전 지역이 급경사지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를 항의 방문한 주민들은 제주시가 낙석 위험이 크다면서도 정작 당상봉 아래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혜 공사 부지의 80% 가까이가 불법 건축물의 소유주의 것이고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거 알면서 무관한 점, 행정공무원들 전부 이 건에 대해서 관여된 사람은 우리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해당 정비공사에 대해 동의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데 한 거라도 이렇게 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통해서 아니면 개념 통해서라도 마을의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공사는 80%가량 진행되면서 환경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정비공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가 책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는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으로 공사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감정업체에서 책정한 감정가가 적정한지 국토부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기승인데요. 제주 지역의 경우 감염 환자 수가 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데다 확산 속도도 빨라 영유아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3살배기 지안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수포가 없어 단순 감기인 줄 알았지만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다가요. 다시 낮잠 자려고 하니까 9.3도 이상 올라가서 우선 아직 말을 잘 못해서요. 말을 못해서 그냥 침을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수족구병은 면역력이 약한 6살 이하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입안이나 손발에 수포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도내 수족구병 감염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73명, 전국이 62명인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족구병은 덥고 습해지면 전염 속도가 빨라져 전국 수족구 환자 수가 7월 초 정점을 찍은 반면 제주는 7월 첫 주 한 주 동안 22%나 증가하는 등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분비물이나 아니면 뭐 발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염될 수 있고 뭐 장난감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에 감염되면 자칫 뇌막염으로 이어지거나 탈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영유아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대일 여론이 나빠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도내 고교생들을 일본으로 연수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중순 3천만 원을 들여 고교생 22명과 교사 3명, 공무원 3명을 일본 도쿄로 보내 연수시킬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이들을 4박 5일 일정으로 출국시켰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연수 계획을 재검토했지만 위약금 문제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연수를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축 허가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땅을 임대해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토지주가 2년 전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을 차일피일 미뤄 아직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가건물을 허물고 단독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착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업을 시행했다가 미분양이 돼버리는 걸 우려해서
그 착공을 좀 장기간 늦추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도 제때 착공을 하지 않아 이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제주도 내에서 건축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19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집중됐던 건축 허가 취소는 올 들어서는 도심지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1,126호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2015년보다 10배 늘었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730호로 36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가 그 외곽지 쪽에는 좀 줄었었고 도심에서는 지속됐었는데 이 경기가 조금 불황되면서 허가 받았던 게 많이 지금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증가에 건축 허가 취소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도 만 3, 4세를 위한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이 개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치원 의무교육 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만 3, 4세가 다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다며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고유정 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과 수화물도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광용 잠수함 내부 폭발 사고는 배터리에서 새어나온 수소가스가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잠수함 내부 배터리에서 빠져나온 수소가스가 외부 충격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 따라 의자 고정 작업 중 발생한 정전기 등에 의해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서귀포시 안동면 사계항에 정박 중이던 관광용 잠수함 내부가 폭발해 작업인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지난해 10월 한림항에서 어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뒤 선원으로 일한 혐의로 베트남인 24살 응모 씨를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응 씨가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것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응 씨가 탔던 어선 선장과 관련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안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야간 시티 투어 버스가 운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해 2시간 40분 동안 2호 해변과 도두봉, 산지천 등 제주 시내를 둘러보는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또 도두봉 트레킹과 해안도로 피크닉, 동문시장, 야시장 등의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0월부터 오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5%, 산업용은 7%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도 평균 35%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